지카 바이러스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뇌가 줄어드는 소두증 신생아가 계속 태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법이 나오질 않아서 두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보건복지부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해외에서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감염병입니다. 법정 감염병 지정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소두증은 말 그대로 머리 둘레가 나이와 성별 평균치보다 작아지는 병이죠. 보통 신생아의 경우에는요, 머리 둘레가 34에서 37cm 정도인데요. 소두증에 걸린 신생아는요, 32cm 이하에 불과합니다. 얼굴은 정상이지만 윗머리 부분이 훨씬 작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발육이 이뤄질 수가 없겠죠. 주로 모기로 옮겨진다는 지카 바이러스가요, 산모의 태반을 통해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돼서 소두증을 일으킨다는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왜 유독 태아에게 위험한 걸까요? 이성규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중남미를 강타한 소두증의 원인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성인이 감염되면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태아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유독 태아에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태아의 경우 성인과 달리 면역 체계가 없는 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엄마의 몸을 통해 태아에 감염되면 면역 체계가 없는 태아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역 체계가 제로 상태이고요. 지카 바이러스에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발생 과정에서 특정 부분이 이 손상을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뇌랑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소두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미에서 발생한 소두증이 꼭 지카 바이러스 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풍진이나 메갈로 바이러스도 소두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모기에 물리지 않게 더 조심하고 풍진 백신 등 예방접종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집트 순모기가 바이러스 감염 경로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모기가 살고 있을까요? 정답은요, 우리나라에는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희줄 순모기가요,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있지만요, 실제로 바이러스 보유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 궁금증을 보실까요? 이런 게 많이 걱정되시죠? 일상적인 접촉만 해도 감염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요. 감염된 사람에게 수혈을 받는 경우에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궁금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국가가 발생 국가인지 좀 볼까요? 과테말라나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 등 중남미 22개 나라가 발생 국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최근 2달 이내 발생 국가입니다. 혹시 이 지역으로 태교 여행 계획한 임신부 계시다면요, 가급적 연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